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알성급제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이 낱말을 한번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알성급제,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노래 알죠? 1955년에 이제 발표한 한복남 가수께서, 한복남 선생이 이제 부른 노래가 있죠. 엽전열단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장군 잘 있거라 다시 오마 고향 산천, 과거보로 한양 찾아 떠나가는 나그네, 내난군 알성급제 천번만번 빌고 빌며 청로새 안장 위에 실어주던 엽전열단양.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나온 알성급제가 정확하게 무엇이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느냐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성급제다. 여기서 특히 알성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이게 과거와 관련된데, 조선의 과거 제도를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과거란 말은 또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 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성은 아랜다, 아렐알이다. 그리고 성은 성스러울 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렐알은 말서문에 어찌 가리다. 여기서 발음이 왔다. 네. 그래서 아랜다. 이런 뜻으로만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스러울 성은 귀이자와, 네, 여기 또 입구자가 있죠. 입구자 있습니다. 귀이자와 입구자, 그리고 빼어날 정자가 합친 것이다. 제가 글자들은 몇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아렐알은 조금 접하기 쉬운 글자는 아닙니다만, 성스러운 성자는 우리가 많이 접한다. 알성이다. 그리고 이제 급제를 할 때, 급제는 급은 미친다, 도착한다는 뜻이죠. 뒤따라가서 도착하는 것. 쟤는 차례제다. 자, 그래서 급제할 때는 사실은 쟤는 차례라는 뜻도 있고 과거 시험을 가리켜서 또 제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따라 붙었다, 합격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미칠 급은 사람인자와 도우자가 합친 것이다. 여기에 사람인자 모양이 조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사람인자가 변한 모양이다. 차례제는 이제 대죽이다. 대나무에는 마디가 이렇게 차례차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제자, 아우도 동생은 동생, 그 위에 형님, 중간 형님, 큰 형님, 이렇게 차례가 있죠. 네, 서열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글자 모양에서 좀 빠졌죠. 자, 어쨌든 이제 급제다, 시험에 합격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선 알성이란 말을 보면 임금이 성균관에 가서 성균관의 문묘에 공자 신의에 참배하던 일을 알성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성. 자, 언제 알성을 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조선에 보면 이제 국상이 났다. 그러면 이제 3년상을 마친 뒤에 왕이 성균관에 가서 알성을 한다. 공자 문묘에 가서 공자님께 인사드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퇴묘에 부묘한 뒤, 퇴묘라는 것은 이제 종묘입니다. 종묘. 조선의 종묘 사직에 이제 종묘죠. 종묘에 가서 이제 신의를 이렇게 올리고 또 알성하는 관례가 있었다. 이렇게 알성을 하게 되면 꼭 인재를 뽑았다. 거기에서 이제 알성 과거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묘란 게 앞에 나왔습니다만, 공자의 신의를 모신 사당을 문묘라 한다. 원래 선사묘라고도 했는데 중국 명나라 성조 때 문묘 또는 성묘라고 하였다. 그리고 청나라 이후에는 공자묘라 하였다, 이렇게 되겠죠. 중국의 산동성, 중국식으로는 산둥성 비슷하죠. 곡부, 취푸다. 곡부에 있는 것이 가장 크고 유명하다. 우리나라에 있는 성균관과 향교에 문묘가 있다. 있는데 곳에 따라서 사성, 복희시, 중국의 복희시, 문왕, 주공, 공자, 이렇게 사성이라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성 또는 공자의 제자, 또는 역대의 거유, 아주 큰 선비들, 그렇죠? 그리고 신라 이후에 우리나라의 큰 선비들을 함께 모신 곳도 있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만, 문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자묘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알성시라는 것은, 시는 이제 시험이다, 이렇게 되겠죠. 조선시대에 임금이 문묘에 참배한 뒤 실시하던 비정규적인 과거사입니다. 비정규적이다. 정규는 아니다. 왜냐하면 언제 알성이 이루어질지 미리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해마다 하는 정규적인 시험은 아니다. 이것을 알성과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과는 이제 과거다, 이렇게 되죠. 또는 알성별시라고도 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성이라고 하면
알상이다. 알상 급제라고도 얘기하는데 알상은 좀 잘못된 것이다. 알성이다. 그렇죠? 그리고 알성 시험이라는 것은 임금님이 있는 자리에서 시험을 쳤기 때문에 알성이라고 하지 않느냐. 또는 임금을 직접 아련한 시험이다. 그래서 알성이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여기에서 알성이라는 것은 성은 임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자님을 뜻한다. 임금이 공자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렇죠? 참배한 이후에 하는 그래서 알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급제는 잘 알듯이 과거에 붙었다. 그렇죠? 과거 시험에 붙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서 급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과거에 붙었다는 것이 이제 또 크게 펴지게 되면 시험이나 검사 따에서 합격한 것도 급제라고 한다. 반대말은 물론 낙제, 또 하제라고도 한다. 또 낙방을 했다. 방을 붙입니다. 이제 급제한 사람에는 이제 방을 붙이는데 방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알성과 급제를 합치면 알성급제는 조선시대에 임금이 성균관 문묘에 참배한 뒤에 보이는 과거 시험에서 합격한 것을 알성급제했다. 이렇게 되겠죠. 과거란 말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예전에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관리 채용 시험 제도로서 보던 시험을 이루던 말이다. 베트남 같은 데서도 월남 같은 데서도 했다. 일본은 과거 시험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관리를 뽑을 때 실시하던 시험인데 중국에서는 수나라 때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광종 때 실시해서 조선시대는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문과, 무과, 잡과 따위가 있었다. 그럼 이 과거라는 것은 정확하게 왜 그냐? 과와 그는 무슨 뜻이냐? 네. 어떤 사전을 보니 관리를 뽑는다. 그가 이제 뽑는다는 뜻이다. 관리를 뽑을 때 실시하던 시험, 과가 시험이다. 이렇게 설명한 사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전부터 공부한 것으로 보면 과거라는 것은 과목이다. 과목과다. 과목에 의한 선거다. 여기 과목에 의한 선거를 줄여서 과거라고 했다. 여기서 과목이라는 것은 시험 과목이 아니다. 시험 과목이 아니라 시험의 종류를 얘기한다. 이 종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재과, 명경과, 진사과 이런 것이 중국의 수나라에는 이러한 시험 종류가 있었다. 과목이 있었다. 네. 그리고 당나라에는 과가 아마 12개가 있었다. 그래서 과목에 의한 선거이기 때문에 과거라고 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선거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과거의 거자도 여기에 거자가 들어갔는데 선거라는 말 자체가 향거리 선이다. 중국 한나라 때는 군현제죠. 가장 큰 행정단위가 군이다. 군. 그리고 그 아래 현이다. 그리고 그 아래는 향이다. 그 아래는 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향이 있고 리가 있다. 아주 하급 행정 조직이다. 그렇죠? 그래서 리에서 사람을 뽑는 인재 등용하는 것을 선이라고 했다. 또 향 단위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거라고 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것이 이제 선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과거에 거도 들어가는 것이 결국 선거와 관련된 그런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조선의 과거 제도는 어떻게 됐냐? 크게 보면 문과, 무과, 잡과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시험은 정기시가 있다. 정기적으로 보는 시험이 있고 비정기 시험이 있다. 정기 시험은 식년시라고 했다. 식년시. 매 3년마다 식년시를 쳤다. 이거 정기적으로 쳤다. 근데 비정기적으로 치는 거는 이제 정광시라는 게 있었고 별시가 있었고 오늘 얘기하는 알성시 같은 것이 있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광시는 아주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큰 행사가 있을 때, 특히 기념할이라든지 그때 쳤다. 자료를 보니 조선 전체 67번이 정광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새로운 임금이 즉위해서 즉위 기념으로 한 것이 20번이나 있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나라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정광시를 쳤다. 별시도 마찬가지로 나라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별시를 쳤다. 그리고 이제 알성시는 임금이 문묘에 가서 참배한 이후에 친 것이 알성시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보면 여기 문과는 이제
소과와 대과가 있다. 문과, 무과, 잡과가 있는데 무과와 잡과는 일단 제외를 하고 문과의 경우에는 소과가 있었고 대과가 있었다. 그리고 그 대과는 또 세 번에 나눠친다. 초시가 있었고 복시가 있었고 전시가 있었다. 이렇게 되죠. 초시는 각 도의 인구 비례에 맞게 인원을 뽑아서 치고 복시에서는 33명을 2차 시험이 복시인데 33명을 갈려냅니다. 무과의 경우는 28명이다. 그리고 그 33명 중에서 그 선발해서 임금 앞에서 치르는 그 시험이 전시다. 여기에서 순위를 결정했다. 이렇게 상당히 시험이 복잡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죠. 표로 만들어 보면 소과가 있고 대과가 있다. 네. 소과는 두 번 칩니다. 초시가 있고 복시가 있다. 소과를 치게 되면 여기서 합격한 사람은 생원 또는 진사, 생원과, 진사과. 생원과는 이제 사서 오경이라든지 이런 이제 옛날에 경서를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이고, 진사과는 이제 문장을 짓는 것이죠. 그러한 그 시험이다. 초시는 이렇게 생원과, 진사과 각각 700명을 합격시켰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한성시험, 서울에서 치는 시험은 200명을 합격시키고, 각 지방에서 치는 시험이 이제 향시가 있는데, 여기서 500명을 합격시키면 700명이 합격됐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치는 복시는 이제 전체 700명 중에서 각각 200명씩 합격을 시켰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소과에 합격자는 사실은 각 200명이다. 생원과 200, 진사과 200. 그러면 이제 종구품에 이제 관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는 나는 당장 관리가 안 되고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면 성균관에 이제 입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대과는 시험을 3번 친다. 앞에서 봤듯이 초시가 있고 복시가 있고 전시가 있다. 전시는 이제 임금 앞에서 치는 것이에요. 1차, 2차는 임금님 나오지 않고 3차 시험 전시에는 이제 임금님이 나와서 시험을 친다. 대과의 초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죠. 240명을 뽑는데 관시, 이것은 이제 성균관 학생들, 성균관의 유생들 중에서 50명을 뽑는다. 그리고 한성시험, 서울에 치는 시험에서 40명을 뽑는다.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또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략 이렇다. 그리고 각 지역의 향시에서 150을 뽑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초시. 물론 이제 이 각 지역의 향시라고 다 이렇게 지방 출신들을 이렇게 뽑는다는 것이죠. 시험 자체를 지역에서 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향시를 칠 때는 150명을 지역별로 배당을 하는 것이에요. 경기도 사람 중에서 20명을 뽑고, 강원도 15, 황해도 10명, 충청도 25, 경상도 30명, 전라도 25, 평안도 15, 함경도 10명,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시험을 치러 오면 그 중에서 이렇게 지역별로 인원을 뽑아서 말하자면 지방 사람들을, 지방 유생들을 150명 뽑는다. 이렇게 240명 중에서 두 번째 2차 시험은 복시를 쳐서 33명을 뽑는다. 33명은 이제 합격이에요. 33명을 가지고 임금님 앞에서 전시를 치는데 갑과 을과 병과로 나눈다. 갑과에서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 이렇게 33명이 이제 등급이 나눠지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제 합격은 합격이다. 몇 등이냐 하는 것은 이제 전시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병과는 이제 여기 합격하면 정구품, 여기 을과에 합격한 7명은 정팔품, 갑과에는 3명인데 제 1등이 이제 장원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2등, 3등이 있다. 2등, 3등은 정칠품, 1등은 이제 종육품으로 이렇게 벼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식년시라든지 할 때 하는 것인데, 알성시는 어떻게 되느냐? 알성시는 좀 다르다. 전시, 복시, 전시,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 알성시는 알성과는 어떠냐면, 국왕이 앞에서 본 대로 국왕이 문묘에 가서 제례를 올릴 때 성균관 유생에게 시험을 보여 성적이 우수한 몇 명을 선발하는 것이다. 태종 14년에 처음 실시했다. 처음 실시할 때는 알성시는 성균관 유생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하지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문과, 그리고 이것은 문과와 무과만 치른다. 잡과는 없다. 그렇죠? 문과는 초시와 복시가 없다. 예. 원래 과거는 1차, 2차, 3차까지 있는데 1차, 2차는 없다. 전시만으로 한 번으로 끝난다. 시험을 한 번 쳐서 당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네. 초기에는 성균관 유생과 상품이하의 관리만 자격을 부여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지방 유생에게도 응시 자격을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과는 초시와 전시로 나누고 전시에 국왕이 친림했다. 친히 그 자리에 임했다. 이렇게 되죠. 알성시는 조선시대에 총 97번이 이루어졌는데 문과에 급제한 사람이 778명이 돼 있다. 막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다. 네. 이제 글자를 좀 보겠습니다. 네. 벨알이죠. 오늘 나온 벤다. 그리고 아랜다. 이런 뜻이에요. 알현한다. 임금님 같은 분께 이렇게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것이 알현이다. 이때는 알견이야. 볼견자가 아니라 볼견이라는 것도 있지만 배올현이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때는 알현으로 읽어야 됩니다. 배알한다. 배는 이제 절을 한다는 것이죠. 절하고 이렇게 높은 사람에게 임금님께 인사드리는 것이 배알이다. 묘알이다. 예. 묘알이라는 것도 이렇게 사당이라든지 문묘 또는 이런 데 가서 종묘 이런 데 가서 인사하는 것이 이제 묘알이다. 참배하는 것이죠. 오늘 나온 알성이다. 예. 공자 문묘에 가서 참배하는 것이다. 알자를 쓴 것 중에 우리가 그 위에는 별로 안 씁니다만 역사 시간에 이제 알평이라고 나오죠. 신라 초기의 6촌 중에 하나인 알천 양산촌의 촌장이다. 알평 할 때 쓴다. 경주 이시의 시조다.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한복남 선생의 이제 이게 엽전열단량이라는 노래에 나오는 알성급제. 근데 실제로 가수들은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알상급제라고 많이 부릅니다. 하지만 알상급제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엽전열단량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중일 한자를 보면 알성이란 말은 말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일본에서는 알성이란 말은 별로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물론 이 알자가 이렇게 간체자다. 거룩할 성자는 이렇게 돼 있다. 상당히 모양이 좀 다릅니다. 일본 신자체도 사실은 모양이 다릅니다. 이 부분이 폰트가 없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비수비로 되어 있는 것이다. 비수비가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정짝은 조금 다르죠. 이렇게 되는 것이 일본 신자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알성, 임금이 공자의 문묘에 가서 참배하는 것을 알성이라 한다. 네. 그때 치는 시험이 알성시 또는 알성과라고 한다. 이 시험에서 급제하는 것이 알성급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감사합니다.